본체 작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스탠다드 IPT 작성 눌러주시고 2D 스케치 시작 클릭을 해줍니다. 홈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본체의 바닥 형상을 가진 그런 본체죠. 이것은 이런 형태로 어떤 바닥 형상을 가진 이런 본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생긴 작업평면, 즉 밑바닥이 위치하기 가장 좋은 작업평면, 여기를 선택해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누누이 강조 드릴 테지만요, 작업평면을 어디로 잡고 하시든지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되고요. 여러 개의 사각형 중에 2점 중심 직사각형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원점에 맞춰서 중심점을 찍어 주시면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게 2점 중심 직사각형이에요. 치수 구속 주도록 하겠습니다. 영문자 T 눌러주셔서 치수 구속 넣어주시고요. 90, 110입니다. 영문자 E 눌러서 돌출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돌출량이 22만큼 올라가죠. 확인 눌러주시고요. 이제 앞부분에 이렇게 파인 형상이 있어요. 그거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요 면 클릭해 주시고 새 스케치. 이번에는 2점 직사각형을 이용합니다. 2점 직사각형 클릭을 해주시고요. 모서리 한 점 찍어주시고 요 변에 맞게끔 한 점을 또 찍어줍니다. 치수 구속 주셔야 돼요. 영문자 T 눌러서 치수 구속. 이쪽에 나와야 되는 폭이 15네요. 영문자 E 눌러서 돌출 시켜주시고요. 컷입니다. 잘라내기 해주시고요. 돌출 컷은 7만큼 들어가면 돼요. 확인 눌러주시고요. 이제 밑에 쪽에도 쑥 파인 부분 있죠. 그것도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방향 전환을 해서요. 요 면 클릭해주시고 새 스케치. 역시 2점 직사각형으로 모서리에 녹색 점 확인하시고 찍어주시고요. 요 변에 맞게끔 녹색 선 잠깐 왔다 갔죠. 요거 보시고 찍어주시면 돼요. 영문자 D 눌러서 치수 구속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38만큼 해주시고요. 영문자 E 눌러서 돌출. 컷이니까 잘라내기 7mm만큼 들어갑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본체 모양 어떻게 나오는지 대강 이제 윤곽이 잡히기 시작해요. 이제 요 면에 대고 새 스케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M5짜리 탭구멍이 3개가 연달아서 쪄져져 있죠. 그거 만들어 주도록 할 거예요. 원 그리기로 원 하나 그려주시고요. 원이 위치한 부분 치수 구속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윗변에서 8mm만큼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25만큼 떨어져 있어요. 원의 사이즈는 안 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구멍 도구를 사용해서 탭을 줄 거기 때문에요. 요거 구멍 사이즈, 스케치 사이즈를 주실 필요 없습니다. 원의 정중심 요 점 있죠? 점이 위치한 좌표까지만 딱 있으면 되는 거예요. 원 요거 굳이 뭐 치수 구속 안 줘도 상관없는 겁니다. 스케치 마무리 해주시고요. 구멍 클릭해 주도록 합니다. 탭 구멍 선택을 해주시고요. ISO 매트릭 프로파일이에요. 나사가 들어가는 앞나사 구멍이죠. 앞나사 구멍, 탭 구멍이라는 게 ISO 매트릭 프로파일. 사이즈는 M5. 앞에 매트릭 프로파일이니까 M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지정 클래스는 그대로 놔둬주시고요. 관통으로 들어갈 건데 사실상 관통으로 해도 크게 의미는 없어요. 거리로 그냥 놔둬주시면 됩니다. 이유는 여기 부분에 이 사이즈를 입력해 주는 게 나사산이 들어가야 되는 깊이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총 두께 우리가 처음에 돌출 22만큼 올렸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사산이 관통을 해서 들어가면 총 22보다 큰 숫자 아무거나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은 탭 구멍 뚫을 때 2번에 걸쳐서 작업한다 그랬죠. 드릴 구멍을 먼저 뚫고 나중에 탭 공구로 다시 탭을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번에 실제로 가공을 할 때 그렇게 가공을 하는데 그때 드릴 구멍, 첫 번째 작업하는 드릴 구멍의 그 깊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나사산이 들어가야 되는 깊이보다 2.5에서 3.5 정도의 사이즈를 더 뚫어주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10이다 하면 여기는 12.5 혹은 13.5 사이의 수치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12.5, 13, 13.5 이런 식으로 탭구멍의 깊이를 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관통으로 되는 부분은 이게 의미가 없죠. 뻥 뚫어져 있으니까 의미가 없다 이 얘기예요. 관통으로 선택하셔도 나사산의 깊이를 입력을 하셔야 되고 관통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나사산의 깊이를 입력하셔야 되니까 관통으로 하시든 거리로 하시든 얘가 22 이상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25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대신에 여기 사이즈를 2번 입력해 줘야 되니까 귀찮잖아요. 그럴 때 이제 관통을 선택해서 얘만 입력하게 해주면 된다 이겁니다. 거리로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만약에 25로 했다? 그럼 27.5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얘 전체 높이는 22고 구멍을 뚫고 나가서 허당 위치에 드릴 구멍 자국을 표시해 줄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사이즈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해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이걸로 하실지 선택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총 돌출 높이보다 큰 숫자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로 넣어주시고 관통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요거 원 그릴 때 작업을 할 때 말씀드렸듯이 요 정식 그 원의 중심점의 좌표만 필요하다 그랬죠. 얘는 필요 없어요. 얘가 사이즈가 얼마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8에서 25만큼 떨어진 요 사이즈 이렇게 원의 중심을 찍어줘야지만 푹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맞춰주시면 탭 구멍이 하나가 생성이 돼요. 그 다음에 자, 탭 구멍 보시면 지금 여기 탭이 다 안 쳐졌죠. 그때는 탭 구멍 그 사이즈를 제대로 입력을 안 했을 경우가 있어요. 그럼 피처 편집해서 한번 보셔야 돼요. 지금 10mm까지만 들어가게 돼 있죠. 분명히 아까 25로 넣었었던 것 같은데 안 들어갔다 하면 넣어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돼요. 탭이 있는 부분에는요 못따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못따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수나사 체결을 할 때 잘 들어가겠죠. 이 모서리 각이 져 있으면 안 되니까.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임의로 하시는 게 아니라 볼트 구멍 지름 및 카운터 보호 지름의 치수라는 규격집 항목이 있어요. 이거를 찾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작업하는 게 지금 M5죠. M5면 M5에 요 못대기 2 값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얘가 0.4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탭구멍에 못따기 하는 부분은 규격집에 의거해서 0.4를 집어넣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로 하시는 게 아니라 규격집 찾아서 이거는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거 작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못따기 클릭을 해 주시고요. 클릭, 얘는 0.4 눌러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구멍 한번 선택을 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M5로 넣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M5로 들어갔죠? ESC 눌러 주시고요. 총 3개가 있거든요. 3개 있는데 3개 이런 식으로 다 작업해서 그리려고 그러면 일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직사각형 패턴으로 그냥 쭉 내주시면 됩니다. 구멍 1번 클릭해 주시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못따기 1번까지 눌러 주세요. 구멍 1번하고 요 C값 넣었었던 거 있죠? 요 못따기까지 다중 선택을 해준 거고요. 요거 직사각형 패턴을 눌러 줍니다. 방향 살짝 변해서 이 탭 구멍이 가야 될 위치에 면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요 면을 클릭해 주시면 요쪽으로 딱 수평하게 쭉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직사각형 패턴입니다. 총 필요한 개수는 3개죠. 탭이 서로 떨어져 있는 간격은 20만큼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맞춰주시면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죠. 가운데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 작업해 주도록 할게요. 요 면 클릭해 주시고요. 구멍이 위치하는 그 면을 클릭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 스케치. 면 클릭해 주시고 우클릭 하시는 거예요. 면 클릭 후 우클릭 하셔야 새 스케치가 나오죠. 원을 하나 그려줍니다. 아무 위치에나 그냥 그려주세요. 원에 처음에 그릴 때는 아무 위치에나 그려주시고 이제 정중앙에 위치한 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원점하고 수직하게 맞춰주셔야 돼요. 수직하게 맞춰주셔야 되는데 수평 구속 혹은 수직 구속을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인벤터에서 수평 혹은 수직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수평 수직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수직은 요 방향이죠. 그 다음에 수평은 요 방향이죠. 근데 인벤터에서 이 수직 수평이라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볼 때 그 작업평면 방향이 아니고 이 처음에 작업평면 선택을 했었죠. 어떤 3개의 작업평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는데 그 작업평면의 수평이냐 수직이냐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작업을 2번을 해야 될 수가 있어요. 수직 구속인 줄 알고 이거를 클릭했는데 수평에 가서 딱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컨트롤 Z 누르고 취소하고 다시 수평 구속을 눌러서 맞춰줘야 돼요. 일이 몇 번? 2번. 2번 일을 하실 시간이 시험 볼 때 없죠. 이럴 때는 수직 수평 구속을 해서 괜히 2번 일을 하지 마시고 치수 구속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영문자 D 눌러주시고 원점과 원의 중심을 맞춰서 치수를 제로를 입력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수직 구속이 딱 이루어진 거죠. 이 상태에서 이 원이 위치해야 되는 이제 높이 치수 구속을 주면 되겠죠.
바닥에서부터 68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원의 사이즈는 정확히 입력을 하셔야 돼요. 얘는 실제로 스케치로 사용할 거거든요. 구멍 도구를 사용할 게 아니라 돌출 컷으로 파낼 거기 때문에 원의 사이즈도 정확해야 돼요. 24파이죠. 24파이로 맞춰주시고요. 영문자 2 눌러서 돌출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파내기니까 잘라내기 해주시고요. 들어가야 되는 깊이 6만큼 있네요. 확인 눌러주시고요. 요 면에 구멍 또 뚫어줄게요. 그러면 요 면 클릭하시고 우클릭해서 새 스케치. 원 그리기로 원을 그려주시는데 주의하셔야 될 게 처음에 그렸었던 원 주변을 마우스로 살살살 문질러 주시면 원의 심지가 잡힌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반드시 이 심지를 찾아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녹색 점 보이시죠? 녹색 점 보고 클릭해서 이렇게 올려주셔야 됩니다. 이 작업을 안 하시면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흔들었을 때 원이 흔들려요. 이 얘기는 첫 번째 그린 원과 두 번째 그린 원의 동심이 안 맞는다는 뜻이에요.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서 막 흔들었을 때 흔들리면 동심이 안 맞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동심 꼭 맞춰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요 속에 있는 원의 사이즈는 20파이죠? 영문자 2 눌러서 돌출, 클릭, 컷. 들어가는 깊이는 12만큼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 요 면에다 대고 해주면 좋은데 더 커요, 원이. 그러니까 여기서 하기는 좀 힘들죠? 뒤집어 주세요. 영문자가 아니죠. 요 면 클릭해 주시고 새 스케치. 뷰 방향이 마음에 안 드시면 돌려주셔도 돼요. 원 그리기로 원을 그려주시는데 살살 문질러 보시면 뒤에 그렸었던 원이 투영이 되죠? 투영되는 상태에서 원의 요 점, 녹색 점에 맞춰서 쭉 원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흔들어 볼게요. 안 흔들리죠? 그럼 정확히 잡힌 거예요. 24파이고요. 영문자 2 눌러서 돌출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 주시고 속안에까지 다 클릭을 해 주셔야 되겠죠? 컷, 잘라내기 선택해 주시고요. 깊이는 4만큼 들어가네요.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원통형 제품을 파내기 할 때는요, 사실은 정중앙으로 가로지르는 요 평면을 찾아서 회전 컷으로 사각형 4개를 그린 다음에 파내기 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다른 모델 본체를 그릴 때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할 거니까요. 그거는 나중에 또 습득을 하기로 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돌출 3번 해서 뚫는 방식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3D는 아주 딱 정해진 답이 없어요. 모델링만 제대로 나오면서 합리적으로 설계를 수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관건이죠. 그거는 같은 모델을 그려도 사람마다 모델링 방법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자기한테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이제 대구멍이 있죠. 이 대구멍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 대구멍이 위치해야 되는 면을 클릭해 주시고요. 우클릭 새 스케치 눌러주시고요. 뷰 한번 들어줄게요. 원 그리기로 살살 문질러서 동심 얻어 주시고요. 얘는 치수 구속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32파이고요. 32파이를 원주로 해서 탭 구멍이 4개가 배열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원주를 찾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스케치에 직접적으로 사용할 선은 아니라는 거죠. 클릭해서 구성선으로 주면 돼요. 원 그리기로 이 원주의 위에 노란색 점 보이시죠? 여기 맞춰서 클릭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돼요? 이런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원의 원점과 정확히 수직 구속 맞춰줘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수직 수평 구속 요걸 사용하게 되면 2번 작업할 수가 있으니까 치수 구속 제로로 맞춰주시면 정확히 수직 구속이 맞아지게 돼요. 노란 점을 먼저 찍고 이렇게 오게 되면 원주 따라서 정확히 오게 됩니다. 얘 사이즈 입력해 줄 필요 있다 없다? 이것도 없어요. 탭구멍의 정중심만 사용할 거거든요. 구멍 도구를 사용할 때는 얘 사이즈가 정해지지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정중앙에 요 중심점 구멍 도구로 찍을 그 좌표만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스케치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 구속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스케치 마무리해 주시고요. 구멍 클릭해 줍니다. 탭구멍 ISO 메트릭 프로파일 이번엔 M4죠. 그러면 4를 선택해 주시고요. 지정 클래스는 그냥 놔둬 주세요. 이번엔 거리로 해주셔야 됩니다. 얘는 관통이 아니죠. 나사산이 들어가야 되는 깊이는 5만큼 있어요. 그 다음에 앞서 설명드린 대로 드릴 구멍을 먼저 뚫어준다 그랬죠. 2.5에서 3.5 정도 더 해주는 겁니다. 5면은 7.5 정도 맞춰주시면 돼요. 7.5, 8, 8.5 이 사이즈 아무거나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7.5로 해주기로 하고요. 요 원의 중심
클릭을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여기도 못대기 들어가야 되겠죠? 이 못대기 뭐 보고 하신다고요? 불뚝멍 지름 및 카운터 보호 지름의 지수에 못대기 2값, 요거 M4일 때죠? 나사 호칭 지름 M4일 때 0.4 들어가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못따기 선택을 해주시고요. 클릭 0.4 확인. 요거를 원형 패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구멍 2번이죠. 처음에 스레드 작업을 했었던 요 내용이 구멍 2번.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못따기 2번까지 선택을 해주세요. 원형 패턴 클릭을 해주시고요. 아까 이게 뺑 돌았었던 32파이의 원주의 중심이 어디 있어요? 요 원통의 옆구리 찍었을 때 나오는 중심하고 같은 자리죠. 그래서 원통 옆구리 찍어주시면 되고요. 필요 개수 4개 확인. 이렇게 해주시면 간단하게 작업이 끝나요. 자, 요면 클릭해 주시고요. 새 스케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원 그리기로 원 하나 그려주시는데요. 자, 그릴 때 뒤에 있는 형상들이 이렇게 투영이 돼서 잡히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그리시게 되면 나중에 치수 구속을 못 넣어요. 그래서 피해서 작업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떨어진 거리 15만큼 떨어져 있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 55만큼 떨어져 있죠. 얘는 구멍 도구로 할 게 아니라 진짜 돌출 컷으로 뺄 거기 때문에 원의 사이즈도 정확히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파이 15짜리고요. 깊이가 4네요. 형문자 E 눌러서 돌출, 클릭, 컷 4mm. 됐죠? 확인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요면 다시 클릭해 주시고 새 스케치. 원 그리기로 원 그려주실 때 살살 문질러서 동심 반드시 얻어 주셔야 된다 그랬어요. 녹색 점 확인하시고 원 그려주시고요. 8파이죠. 영문자 E 눌러서 돌출, 클릭, 컷, 관통, 확인.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밑에 거도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요면 클릭해 주시고 새 스케치. 원 그리기로 원 똑같이 그려주시고요. 뒤에 투영되는 거 이런 것들에 일치되지 않도록 피해서 해주십시오. 여기서 떨어진 거리가 15. 여기서는 18만큼 떨어져 있네요. 해주시고요. 사이즈 역시 입력을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얘는 파이 14. 영문자 E 눌러주시고요. 돌출, 컷 들어가는 깊이 10만큼 해주시고요. 확인 눌러줍니다. 요 면 클릭해 주시고 새 스케치. 원 그리기로 원 그려 주실 때 동심 찾아서 녹색 점 확인 후 클릭. 9파이. 영문자 E 눌러 주시고 클릭. 파내기 관통 확인.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똑같은 작업 해 주시면 돼요. 어떻게 하느냐? 지금 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해 주셔도 되고요. 태칭 시켜 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로지르는 작업 평면 찾아서 얘들을 대칭 시켜주면 금방 작업이 끝나죠. 자, 모델 트리에 가셔서 클릭,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클릭 해서 지금 작업했었던 4개의 돌출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대칭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대칭 평면 선택을 하라고 나와요. 미러 평면 요 빨간 화살표로 돼 있는 부분을 먼저 클릭을 해주시고요. 모델 트리에 가서 원점 옆에 플러스 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방금 말씀드렸던 정 가운데로 가로지르는 작업 평면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YZ 평면이네요. 클릭해 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간단하게 작업이 되죠. 이제 이 상태로 모든 작업이 다 됐으면 R값이나 C값 넣어주시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R값이나 C값, R값 혹은 C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R3이 들어가죠. 모서리에 있는 부분에 R3이 들어가니까요. 이쪽 끝부분에 3으로 넣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딱히 R이 들어가는 부분은 없으니까 이렇게 되면 본체 모델링이 마무리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체 모델링 진행해 보았습니다.